저희가 뭐 잠깐 우리가 또 이 시기가 되게 힘든 시기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한 이때가 여러분들 이제 좀 싱숭생숭하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여러분들 뭐 나이대도 다르긴 한데 저 때만 해도 이제 시험 준비하다 보니까 내 친구는 또 뭐 취업했대. 뭐 내 친구는 또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좀 외롭기도 했던 것 같고 뭐 쓸쓸을 하기도 했던 것 같고 또 불안하기도 했던 것 같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불안해하지 말라고. 어쨌거나 나 없어도 뭐 세상은 돌아가니까 여러분들 이제 햄버거 드시고 관세평가 수업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즐거운 추억을 맞이하면 되는 거라서 또 지금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 중에서 거의 올 초에 시작하거나 아니면 작년 겨울에 시작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목표로 했었을 때는 이제 한 절반 지나간 거예요. 절반.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9개월, 한 뭐 8개월 남은 거죠. 그래서 절반 넘어와서 한번 절반도 뭐 뒤돌아보고 그 다음에 절반 나머지도 이제 또 갈 길이 머니까 그래서 뭐 저도 그렇고 뭐 용대쌤도 그렇고 그만 먹어요 좀. 하여튼 아니 원래 용대쌤이랑 저랑 그 뭐 동기인 건 아실 거잖아요. 근데 용대쌤이 지금처럼 막 둥글진 않았어요. 지금처럼 나름 좀 샤프했었는데 요즘 막 너무 먹으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굴러갈 것 같아. 그래서 좀 걱정이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뭐 캐주얼하게 해도 되고 뭐 지금 수업 시간 아니니까 저는 또 오늘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종강해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못지않게 기분이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캐주얼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잠깐 중간 점검으로서 제가 본의 아니게 잠깐 사회를 볼 거고 우리 또 패널 또 전용대 선생님께서 또 여러분한테 좋은 가르침 뭐 지침들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오늘 또 재환쌤을 모시려고 했는데 또 바쁘기도 바쁘고 또 주접 떨까봐 그 화요일만 보면 되지 또 일요일까지 또 주접 떠는 걸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한 다음에 우리 기출실록 과정 중에는 꼭 한번 날짜를 좀 맞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그때 만나기로 하고 혹시 그 용대쌤은 좀 정리가 됐어요? 지금 심화과정 진행해보면서 뭐 학생들도 소외가 있겠으나 우리 또 용대쌤도 소외가 있을 테니까 뭐 한 말씀 좀 찌끄러 주시죠. 아니 오늘 전혀 이런 걸 예상하지 않고 왔는데 갑자기 무슨 토크쇼를 하고 있어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희는 우리 빨리 미니 모의고사 봐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아무튼 최동 강사님은 좀 재밌죠 강의가 말하시는 것도 재밌고 저랑 다르게 하여튼 뭐 최동 강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기고 좀 동생이 우리가 몇 살 차이 나죠? 한 살 차이 나나? 아무튼 동생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동생이고 또 재밌잖아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좀 에너지가 있고 뭐 그런 친구라서 좋은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지금. 아무튼 심화 강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돼 밥 먹는데. 하여튼 뭐 심화 강의는 아직 우리가 일방보유 채 안 끝났죠. 내일 모레 종강인데. 근데 뭐 워낙 앞에 워낙 많이 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법령집을 원래는 심화반 때 안 했었던 커리큘럼인데 그 법령집을 그냥 거의 우리가 일요일마다 조금씩 한 시간씩 했었나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는 진도가 일단 끝까지 나갔고 또 이제 심화 교재 두꺼운 거 있는데 그거 하는데 하여튼 뭐 심화반이 좋은 사례들이 많죠. 원래 그래서 심화반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하여튼 뭐 올해도 심화반에서 왜냐면 심화반에서 기출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심화반 강의하면서 그래서 수험대행사에서 좀 인기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저희도 중요한 케이스들 위주로 막 하고 있으니까 또 뭐 좋은 결과가 있겠죠. 내년에도 여러분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 뭐 1방법은 아직 조금 시간이 걸릴 테지만 사실 1방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장 나가잖아요. 1방법, 4방법 요거 두 개만 여러분들 잘 공부하고 계시면 이게 또 컨설팅 할 때 써먹기에 참 좋아요. 사실 2하고 3은 현장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죠.
알고 있어요. 왜?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세 평가하고요. 그 HS 코드가 사실 저희 둘이 곱하면 관세잖아요. 수입할 때 관세인 거 아시죠? 용대생 곱하기 최도화하면 관세 나오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업계도 세분화가 점점 되고 있어요. 세분화가. 그래서 한 관세사가 모든 영역에 대해서 다 빠삭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이제 주특기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마켓이 큰 것들 있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유리해요. 특히나 뭐 WCO 관세평가 협정 있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HS 부속서가 있잖아요. 이게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관세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 다음 우리나라만 HS 코드 쓰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쓰니까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주특기로 삼아 두시면 확실히 좋아요. 예를 들면 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잘 제도가 정비가 되어 있는데 딴 나라 같은 경우에는 관세 환급 제도가 없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내신 만큼 돌려드릴게요. 이게 계산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국적 기업들 컨설팅 하다 보면 해외 관세 제도들도 참 많이 접하게 되는데 관세 평가나 HS 코드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으니까 물론 나라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도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지금 쓸 수가 있는데 아예 다른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환급이라든지 뭐 감면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공부를 하시면서도 이건 내가 앞으로 먹고 살 거리야. 그러면 또 잘 안 지쳐요. 사람이 원래 돈 걸리면 제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나중에 내가 이거 가지고 잘 먹고 살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좀 거기에 매진하시고 몰입하면 확실히 또 결과 좋아요. 물론 저도 그러면 당신은 수험생 할 때 HS 코드를 그렇게 사랑했나요? 물어보시면 저는 답변할 수 없어요. 답변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뭐 괴로웠으니까. 관세평가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진짜 특히나 이제 컨설팅 영역 쪽에서 여러분들께서 뜻이 있으시면 그쪽 동네가 정말 이제 중요합니다. 그것 말고도 뭐 다 중요하긴 하지만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다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관세 평가도 그렇고 제가 하고 있는 HS 코드도 그렇고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해두시면 그 친구들이 또 보답을 해요. 꼭 보답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돼요. 또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 있으세요? 여러분들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많은데 못 물어봤다. 어차피 여러분들 소리 안 들어가요. 그리고 소리가 들어가거나 여러분들이 화면에 나와도 다 모자이크 처리할 거예요.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할 거니까 여러분들 뭐 아무거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뭐 관세평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뭐 HS 코드 공부하는데 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애로사항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죠. 완벽하게 공부하고 있다. 우리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복습을 여러분들께 철저히 하고 있다. 혹은 공부를 안 하고 있다. 그래서 물어볼 것이 없다.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단연간 이렇게 강의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질문 정말 없나요? 질문 없어요? 근데 이게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게 뭐냐면 내가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짝꿍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동무들도 잘 몰라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이제 둥글게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또 얘기해 주면 또 좋죠. 내가 하고 있는 고민하고 저 친구하고 하고 있는 고민하고 사실 뭐 비스무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먹다가 또 먹는 도중에는 또 기억이 잘 안 나. 먹는 도중에는 다 먹고 나서 여러분들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무거나 다 괜찮아요. 지금 뭐 이때 뭐 하고 계셨어요? 용대쌤은? 한 수험생활 시작한 지 한 1년 막 접어들었었을 때. 한 12, 13년 전이라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요. 2, 3년도 더 됐겠다. 13, 14년 됐겠다. 그죠? 뭐 지금은 저는 솔직히
저희 때는 모의고사가 되게 이렇게 중요한 그 커리큘럼이었는데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이제 1월 달부터 모의고사 볼 걱정이 제일 많았었던 것 같아요. 1월 모의고사. 지금 그러니까 저희 때도 그렇고 시험이 항상 이제 뭐 7, 8월쯤에 있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학원들이 다 모의고사 보는 시즌이고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모의고사 어떻게 쓸까? 이제 뭐 공부를 하긴 하는데 이걸 내가 시험장 가서 아니 시험장은 아니지 모의고사장 가서 쓸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제일 걱정이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한번 이제 뭐 2, 3년 차나 공부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처음 모의고사를 이번에 이제 내년에 준비하신 분들은 사실은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시험장에서 한번 깨줘봐야 돼요. 깨줘보고 와, 그 느낌이 저 아직도 좀 소름 돋는데, 시험장에 딱 갔는데, 굉장히 이제 빼곡한 그런 강의실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는데, 딱 문제를 받았는데, 어디서 이제 본 거죠. 관세법 이제 내용 보니까 어제 들어본 내용들이긴 한데, 시험장에다 쓰려는데, 나는 이제 펜도 못 들겠는데, 옆에서 막 이 책상에 이제 뭐 다다다닥 소리가 나잖아. 글씨 쓰니까. 그럼 이제, 나를 둘러싼 그 다다다닥 소리가 나를 막 압박하는 느낌이 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자극을 한번 받고 나면 이제 내가 합격하려면 이 사람들이랑 싸워야 되니까 뭐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결국은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경험을 요즘에는 사실은 예전에는 학원 커리큘럼이 그런 거를 좀 커버를 못하고 그냥 시험장과 그 모의고사 첫 모의고사 때 이제 막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고 막 이랬었는데, 요즘은 그래도 뭔가 이런 뭐 기출 뭐 출제반 뭐 이런 것들 계속 있으니까 약간 그래도 연습해보고 할 수 있는 게 좀 좋은 것 같고, 뭐 그런 거를 하여튼 뭐 그게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기억인 것 같아요. 지금쯤 이제 모의고사를 여러분들도 생각하신다면 써본 연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예. 아니 모의고사 볼 때가 제일 후덜덜하죠. 그때는 이제 써야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는 뭐 대충 내가 머리로 알고 있으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또 현장 나가가지고 이제 펜을 굴려야 되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확실히 그래서 좀 기출 실력이 필요하긴 하죠. 그래서 쓰는 것도 미리 연습해보고 먼저 상처도 받아보고 먼저 또 깨져야지, 그래야지 이제 자신의 이제 쌩얼을 보니까, 원래 쌩얼 누구나 다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봐야지 이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어디가 부족한지, 부족하면 얼마나 부족한지 그걸 알아야지 이제 채워 나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출 실력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도 그렇고 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뭐 얘기한 것처럼 저 때문에도 뭐 이렇게 커리큘럼에 세분화가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그냥 뭐 기본 듣고 그러고 나서 꽤 있다가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시작하는 커리큘럼이라 그 사이에 한 6개월 정도가 이제 공백 상태 였던 거죠.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진짜 그 모의고사 볼 때쯤 하면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성실하게 보냈는지가 딱 티가 나요. 그래서 저도 그 6개월 동안 저 때는 이제 스터디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조적으로. 스터디를 안 하면 모의고사 쓸 수가 없으니까. 혼자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6개월 동안 꽤 열심히 쓰려고 했었고, 그렇게 열심히 해두니까 모의고사 가가지고도 꽤 괜찮게 썼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잘 쓰진 못했는데 그래도 1월달, 2월달 지나고 한 3월달 정도 되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이제 머리가 좀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도 되게 중요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좀 싱숭생숭 하잖아요. 근데 지금 딱 정말 여러분들 그 2203, 2204, 2205, 2206, 2208만 딱 안 먹으면 진짜 여러분들 꽤 높은 점수가 나와요. 그게 다 주류잖아요, 주류. 주류만 피하면 여러분들 꽤 높은 점수 찍어요, 진짜로. 그래서 저 뭐 다 아시겠지만 저는 재환쌤을 합격하고 나서 본 게 아니라 매주 모의고사 볼 때 봤어요. 매주 봤어요, 매주. 매주 봤어. 그러니까 14년, 15년 정도 안지가 된 거예요. 근데 매주 모의고사 끝나고 밥 먹어도 술은 서로 한 잔도 안 먹었어요. 한 잔도 진짜. 술은 한 잔도 안 먹었고, 물론 그런 건 있죠. 저 학원 다닐 때 이것보다 이제 훨씬 조그마고 거기는 심지어 막 푸세식 화장실에서 푸세식 화장실. 요즘 뭐 찾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모의고사 제가 금요일 날 봤는데 금요일 날 보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쪽 구석에 저건 누가 봐도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게 생겼어. 옷차림새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 관세법에 납세 의무자 있잖아요.
납세 의무자에 보면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는 화주잖아요. 근데 연대 납세 의무자 알죠? 화주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하다라고 하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대신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때 마음 뭐냐면 저 사람은 분명히 홈리스다. 그러니 내가 거두지 않으면 아무도 밥 먹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항상 이거 티격태격해요. 재한쌤은 내가 랑 같이 밥 먹어준 건데 제 입장에서 봤었을 때 딱 봐도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데 내가 연대하는 마음으로서 연대 납세자로서 내가 같이 밥을 먹어야 되겠다. 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때 인연이 또 지금까지 계속됐고 지금까지 계속되는 이유는 딱 하나요. 둘 다 붙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떨어져도요.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 이상해요. 연락하기도 되게 애매하고 내가 혹시 합격한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연락해가지고 또 상처 주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분들 정말 그 친구를 아끼면 지금 친구를 아끼면 둘 다 21회에 알코올이 안 들어간 것만 먹고 알코올 들어간 건 나중에 합격하고 마셔요. 그게 진짜 친구 아끼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재한쌤하고 저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또 유지를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뭐 연락하고 하는 게 사실 그때 서로 조심했기 때문이에요. 친하지만 조심했었던 거 그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우리 안에서 갑자기 막 러브라인이 생기거나 뭐 이런 건 안 돼요. 가족끼리 그러면 안 돼. 가족끼리. 자, 그런 감정이 들어도 나중에 내가 합격하고 나서 더 괜찮은 사람 만나야지 라는 생각하면 내가 현재 안주할 수 없어요. 물론 지금 벌써 러브라인이 형성돼가지고 만나고 있어. 근데 그걸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이미 관계가 끝났다면 잘 유지하세요. 근데 그렇게 막 원래 또 공부할 때가 제일 또 사랑이 몽글몽글 또 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꼭 마음 간수를 잘 하세요. 잘 생각하세요. 내가 외로운 건지 쟤를 좋아하는 건지. 외로운 거하고 좋아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 연애는 나중에 하세요. 나중에. 또 우리끼리 막 맨날 추링 있고 그렇게 연애하면 뭐해. 나중에 더 멋지게 연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용대쌤은 뭐 연애 그때 했었어요? 진짜? 수험생이랑? 진짜 가지가지 했구나.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실명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실명 얘기하지 말고 뭐 그 당시에 여자친구가 있었고 뭐 공부하면서 여자친구가 있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잖아, 그죠? 아니야 그래 아니고 뭐 그러놓고 하지 말래. 뭐 그럴 수 있죠. 어차피 수험생활 이게 장기전이니까 마음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제일 중요하니까 뭐 할 수도 있지. 그리고 저는 뭐 술을 아예 안 마셨어요. 수험생활 때. 그래요? 저랑 되게 다르네. 뭐 하여튼 뭐 너무 또 하던 거 안 하면 이제 불편해서 공부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했었던 것 같고 요즘도 스터디를 많이 해요. 요즘 뭐 코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안 해요. 온라인으로 스터디를 어떻게 해요? 줌이나 뭐 이런 걸로? 카톡으로 찍어서. 안 오면 카톡 안 올리면 벌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더 막 그러나 보다. 그러니까 막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동원 사장님이 얘기하신 거는 몇 시에 이제 어디 카페나 어디에 모여서 스터디 카페나 어디 모여가지고 시간을 재서 뭐 공부를 하든지 뭐 모의고사를 식으로 뭐 이렇게 써보든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요즘 많이 안 하나 보네. 코로나 때문에 더 좀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러겠네. 저희 때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던 것 같아. 그리고 막 과목별로 막 이 스터디도 하고 저 스터디도 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겠구나. 근데 이렇게 학원을 이렇게 들으면 저희도 지금 보면 기본반 때부터 쭉 같이 듣던 분들이 많으시죠. 좀 이렇게 친해져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안 친해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도 자주 보니까 그죠? 이게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수험생으로 이렇게 만나긴 했지만 나중에 뭐 이렇게 저희들처럼 동기가 되고 막 이렇게 관사가 또 되고 나면 또 뭐 그때 또 추억도 있고 그죠? 그런 사람들 또 친하게 돼서 뭐 같이 뭐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같이 뭐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게 관사 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착하게 사기치지 말고 그렇게 사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이렇게 만나기가 또 쉽지 않은데 학원도 많고 뭐 이런데 또 이렇게 학원에서 만나서 같이 수업 듣는 것도 또 추억이니까 그러네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사람 성격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삐걱삐걱 거려도 일단 다 굴려요. 그게 뭐냐면 내가 기본반 때 온전하게 100% 다 처리 못했어. 심화반 때 온전하게 다 처리 못했어. 근데 그거는 어차피 기출실력 하면서 그 다음에 맵 과정 하면서 같이 또 돌리는 거예요. 근데 부족해도 사실 공부 다 잘해가지고 기출실력 듣는 사람 제가 봤을 때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삐걱삐걱대지만 저는 굴리는 타입이에요. 그러면 굴러가더라고요. 어떻게 됐든지.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기출실력은 조금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게 여러분은 과목별로 이제까지 거의 일주일에 2번씩 왔단 말이야. 일반적으로. 근데 그 기출실록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여러분들께서 기출실록 들으면서도 부족했었던 뭐 심화반 때, 기본반 때 내용 저는 분명히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도 뭐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좀 삐걱삐걱 돼도 같이 좀 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그 판단에서 제가 봤을 땐 중요한 게 예를 들면 그 HS 기출실록은 기본반이랑 심화반 했던 거에다가 뭐 추가되는 내용이 많아요. 어떤 식이에요? 뭐 추가된다라기보다는 약간 이런 거죠. 새로운 내용이 추가된다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기본 심화반 때 우리가 정말 써먹어야 되는 거의 대부분의 지식에서 한 80%는 이미 어느 정도 끝난 거야. 나머지 20%는 기출문제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보면서 이제 채워나가는 거고 지금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지식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드라마 봐도 우리나라 드라마 뻔하잖아요. 막 돈 많은 남자가 있어. 근데 성격이 정말 거지 같아. 근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 신데렐라 같은 여자가 갑자기 불사닥으로 한 대 날려. 날 때린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이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신데렐라가 되죠. 근데 뻔한데 또 남자가 이제 사랑에 빠져가 교통사고를 당하네. 의식불명이 되네. 또 알고 보니까 뭐 이종 남매였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맨날 똑같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때요? 뜨는 드라마는 어때요? 이 작가가 빌드업을 잘한다고. 빌드업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어떻게 빌드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괜찮은 볼만한 드라마가 되는 거고 어떤 드라마는 야, 그 비싼 배우를 써가지고 그것밖에 시청률이 안 나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HS 같은 경우, 관설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이제 어떻게 편집하느냐예요. 어떻게 편집하느냐. 그러면서 물론 여러분들께서 아직 암기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계속 암기도 하고 정리도 하고 계속 이제 기본반하고 심화반에서 했었던 거 정리하면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기출 실력을 같이 돌리면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관설표는 그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뭐 평가는 어때요? 그 이제 아까 여쭤봤던 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 얼마나 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기본 심화를 좀 정리하고 갈 거냐 이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도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내용을 더 한다기보다도 기존에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풀었을까 또 어떻게 정리할까 이런 좀 방향 설정하고 뭐 이런 과정이라서 제 생각에는 뭐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도 큰 문제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기출 강의가 원래는 사실은 맨 앞에 있어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시작하기 왜냐면 기출 문제가 공부 방향이나 이런 거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먼저 있어도 좋은데 먼저 할 수가 없는 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 공부가 안 되면 기출문제를 봐도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표면적으로만 느껴지지.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된 상태에서 기출문제를 보면 이제 감이 확 올 거거든요. 아, 내가 이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이런 걸 느끼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걸 또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뭐 이런 방향 설정하는 과정이라서 뭐 아까 질문처럼 완벽하게 이제 좀 준비가 된 다음에 듣는 게 좋을까? 요거는 좀 아닐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렇게 듣지 않아도 조금 무리 없는 강의인 것 같아요. 일단 제 생각은.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힘들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 HS는 모르겠는데 관세 평가는 하기 전에 기출 문제를 일단 그 미니 모의고사처럼 테스트를 한번 보긴 할 거거든요. 근데 뭐 교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도 이미 알고 답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보는 거니까 뭐 그렇게 새로운 실제 시험장에 쓰는 것 같은 그런 압박감까지는 아닐 텐데 그래도 한번 써 보시고 대신에 이제 그거 쓴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첨삭도 해드리고 그다음에 모음답안도 설명드리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정리하는 과정이니까 이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쓰는 시간을 안 줬었거든요. 그냥 제가 왜냐면 시간이 아까우니까 제가 강의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거 써보고 잘못 썼다, 내가 잘 썼다, 못 쓰고를 느끼고 듣는 강의랑 그냥 추상적으로 이렇게 쓰겠지 하고 한 강의가 되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조금 뭐 길든 짧든 좀 쓰는 시간을 좀 들여보고 그거 가지고 한번 자기가 씨름 한번 해보고 그거 가지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 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아마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한번 도전해보셔도 뭐 크게 무리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과목들도 다 여러분들이 쓰는 비중들을 높일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다 알고 쓰면 좋죠. 나도 좋고 뭐 답안도 마음에 들고 나도 기분 좋은데 사실 그렇게 지금 상태에서 쓸 수 있는 수험생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 제가 봤었을 때는 먼저 내가 한번 망신당해보고 내 스스로 이게 뭐야, 내가 이렇게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밖에 지금 못 쓰지? 라고 빨리 느껴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앞으로 그 겨울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걸 몸소 체험해요. 그걸 안 하면 시간 많지. 그래도 가을 겨울 있으니까 한 반년 남았네. 내년에 뭐 이렇게 뭐 혼자 공부하다가 모의고사 보면 되지. 근데 이게 혼자 하면 이게 정리가 안 돼. 정리가. 그래서 이 기출실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이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이라든지 후라든지 써보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두 번째는 기출문제를 봐야 되는데 혼자 보게 되면 기출문제를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기출문제를 본다라고 하는 건 분석을 포함한 거예요. 예를 들면 범용성 부분품이 어떨 때는 정말 단순하게 15부 주의 그냥 단순하게 쓰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어떠한 해에는 자 범용성 부분품 분류 규정도 쓰시고 거기서 언급했었던 4단위 호의 번호와 관련된 호의 용어도 쓰세요. 타입이 달라져요. 또 어떨 때는 자 관세율표 전체에 걸쳐가지고 범용성 부분품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쓰세요. 그러니까 주제는 같아도 이걸 출제자가 어떤 식으로 약을 올릴지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걸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서 시간이 들어간 만큼 성장이 있으면 괜찮은데 이게 혼자 하다가 지친다. 지쳐.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업자들이니까 평가하고 이제 관세표 업자들이니까 프로들이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정리된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의지가 정말 남달라. 정말 남달라. 자 그러면 뭐 혼자 정리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정리된 거가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도 또 검토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사실 확신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는 뭐 기출 실록을 통해서 확실하게 또 써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써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맵 과정에서도 어차피 쓰는 것들이 대다수겠지만 지금 써놓으면 여러분들께서 모의고사 때 안착할 확률이 높아요. 모의고사 때 안착해 놓으면 실제 시험 현장 가가지고 이제 등수가 계속 유지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다 확률 게임인 거예요. 확률 게임. 지금도 우리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실력도 듣고 맵도 듣고 그래서 모의고사에 대한 준비도 잘 해놓고 모의고사 때 등수가 너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유지하는 연습을 사실 지금부터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인간미 떨어지죠. 그러니까 방심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방심할 때가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항상 꾸역꾸역 그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늘지 않으니까. 이게 지난번에도 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1차 함수, 2차 함수가 아니에요. 계단식 영농처럼 이렇게 아무리 시간을 들려도 점수가 오르지 않고 실력의 변화가 없는 굉장히 초라한 그러한 때가 있어요. 그때를 넘기면 지금 올라가요. 왜 우리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죠. 그때 물 끓어야 되잖아요.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끈단 말이야. 그럼 대충 기포가 생겨가지고 뽀글뽀글 하려면 한 80도까지는 있어야 돼. 근데 80도까지 된 물을 겉에서 봐요. 0도씨의 물이랑 차이 있어요, 없어요? 0도씨는 어니까. 한 25도의 물이랑 80도의 물은 차이 없어요. 근데 80도가 넘어가면 슬슬 기포가 생기면서 물이 끓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력을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그래서 사실은 써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보고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 뭐 좋은 말씀 또 해. 비유가 굉장히 찰지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비유를 하지? 하여튼 입으로 먹고 살아시는 분이시라 달라. 아무튼 저는 그렇게 못해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무튼 뭐 심화반, 기본반,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기본반이랑 심화반 강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나머지는 사실 이제 정리하는 방법인데 뭐 말씀드린 대로 뭐 강사님 도움을 받아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뭐 또 스스로 또 정리하는 사람도 방법이고 하니까 뭐 그거는 뭐가 좋다까지는 말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기본반 강의 들었었던 거 심화반 강의하는 거 좀 정리하고 이러게 또 좋은 강의니까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또 만약에 강의 안 들으시더라도 책이 나와요? HS는? 안 나와요? 그렇구나. 관세평가는 이제 책이 나올 예정이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HS 코드 강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HS는 암기 과목이에요. 이거 짠 거 아니고 그냥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평소에 그냥 궁금해서 HS 코드는 암기 과목이라고 봐요. 시기마다 조금 다른데 지금은 사실은 이해에 조금 더 초점 맞춰야 돼요. 지금은 암기는 내년에 해도 돼요. 암기는. 근데 적어도 올해 안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리는 해놔야 돼요. 정리는. 그 정리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수업 시간 하다 보면 제가 정말 필기 많이 하잖아요. 그 필기를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관성 있기 때문에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품목분류는 관계 찾는 거예요. 관계 찾는 거. 앞쪽 동네하고 뒤쪽 동네하고 무슨 관계가 중요한데 그게 왜 중요한데 그걸 저는 다 필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책에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땅 하고 이제 외우는 거예요. 내년부터. 그러니 지금 단계에서 전 이해가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물론 궁극적으로 외워야죠. 그러니까 평가는 사실 이해의 중요성이 더 큰 과목인 건 뭐 사실인 것 같고 우리 쪽 동네는 이제 암기가 더 중요하긴 한데 암기도 뭐 그냥 뭐 우리 그냥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안 되면 뭐 외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암기 공식 따는 것도 중요해요. 저도 초반에 그 관셀프 강의할 때는 막 암기식도 따지고 했는데 암기식끼리 막 부딪혀. 암기식이 오히려 날 더 혼란스럽게, 날 더 슬프게. 그래서 저는 이제 이해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해가 바뀌면 모의고사 보면서 딱 암기하는 전략이 저도 그렇게 했었고,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외우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전체 수험 생활로 놓고 보면 그래도 암기 70에 그 다음에 이해 30. 근데 지금은 이해가 더 중요한 시기라고 봐요. 특히나 올해부터 이제 수험 생활을 하셨던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암기가 안 돼도, 전 이해해요. 물론 여러분들 예습복습 하면서 계속 회독수를 올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는, 이해 위주로 하셔도 저는 절대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동차인 분들은 좀 입장이 달라요. 동차인 분들은 1차도 신경 써야 되니까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 2차 전업 수험생으로서 올해 그 수험 생활 시작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이해에 초점 맞춰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평가는 어때요? 뭐 평가는 제가 강의 때 워낙 많이 말씀드리지만
조금 이제 과목 특성이 좀 바뀌긴 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뭐 조금 예전에 비해서 아마 이제 우리 공부하고 막 이때만 해도 되게 이해 비중 막 사례 비중이 되게 높았었는데 최근 뭐 한 2, 3년 경향은 암기 비중이 많이 높아졌고 저는 사실은 올해부터는 좀 암기를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평가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때랑 많이 달라요. 그래갖고 지금도 저도 막 이렇게 얇은 그 법령제 그거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것도 많이 강의하고 하는데 저도 그래서 관세 평가를 안 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암기식도 따고 사실 관세 평가에서 이거 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올해부터는 아예 전 싹 바꿔가지고 암기식도 따고 뭐 하여튼 암기 비중 좀 늘리고 있긴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아까 HS 코드 좀 여쭤봤던 게 HS 코드는 그 기출 문제를 제가 그냥 쭉 보면 뭔가 막 다 무조건 암기해서 막 써야 될 것 같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제 암기인데 이제 암기할 분량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뭐 다 통째로 뭐 사진 찍듯이 암기는 못할 것 같고 그럼 뭔가 이렇게 이해하고 막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취지네 그죠? 하여튼 뭐 과목마다 그런 특성들이 좀 있어서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이게 누구 강사님들 만나면 궁극적으로 이 과목에서 내가 뭘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 되는 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 사례를 뭐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캐치하시는 게 무조건 지름길입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강사님들의 뷰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또 본인이 보시면서 이거 하려면 내가 암기 못하면 못 쓰는구나 뭐 이런 문제인지 아닌지 과목인지 아닌지 이런 거를 좀 한번 잘 파악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하는 베이스는 좀 공부를 했으니까 얘를 내가 시험장에서 잘 쓰고 오기 위해서는 어떤 데 조금 더 포커스를 이제 맞춰야 되냐 그죠?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가 기본반 공부할 때는 암기 위주 공부나 뭐 협정 위주 공부나 사례 위주 공부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시험장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좀 빠른 길로 가야 되니까 어떤 게 이제 과목마다 제일 좋은 길인가 이런 거 좀 자꾸 생각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강사님들 만나면 한번 물어보시고 저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관세표 공부하는 게 어려우시면 제 수업 들으세요. 예. 그럼 되죠 뭐. 예. 늦지 않았어요. 예. 늦지 않았으니까 제 수업 들으시면 될 거. 예. 우리가 또 너무 시간 많이 뺐으면 여러분들 또 공부하는데 관세평가 1방법 끝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저녁 식사는 간단한 저녁 식사는 여기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할 거고요. 다음 기회에 또 뭐 기출실력대라든지 아니면 그때는 진짜 여러분들 좋아하는 재한쌤도 꼭 데리고 올게요. 한번 또 주접 떠는 거 한번 봐야죠. 그래서 그때 다 같이 한번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그때 또 고민거리 생길 수 있으니까 그때의 고민거리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이제 조금 더 짙어지는 가을에 9월 이제 뭐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또 기출실록으로 이제 뵈실 분들은 그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